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상장폐진녀라고 해서 보통 30대가 넘은 여자들 일컬어가지고 상폐녀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제 나이가 37이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똑같이 37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카톡을 했던 은하 같은 경우도 37의 여자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는 연령대가 약간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35에서 40 사이, 이 정도 사람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 주변에 35에서 40 언저리에 살고 있는 그 여자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상장폐진녀라는 것들이 반은 맞는 얘기인데 또 반은 틀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빰. 상장폐진녀란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 곳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를 알고 있습니다. 뭐 주식 빼고 모든 걸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곳인데 근데 이 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사람마다 뭐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이게 사람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것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들은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우선시하게 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 뭐 볼 거야? 이쁜가 이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뭔가 결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시차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가 능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남자의 사회적인 능력은 그냥 나이를 쳐다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딸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가 한 반면에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은 이게 꾸준하게 증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나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연령대의 남자를 선호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보다 조금 몇 살 많은 남자를 선호하게 돼 있고요.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린 여자를 선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대도 20대를 선호하고 40대도 20대를 선호하고 심지어 50대도 20대를 선호한단 말이야.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겠죠. 남자의 보편적인 기준은 아름다움이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진짜 젊으면 마냥 이쁘다는 말이 저도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맥도날드를 갔는데 저녁에 이게 햄버거를 사러 갔어요. 저 한 번씩 술 처먹고 이렇게 집에 가면 해장할 때 햄버거를 이렇게 막 먹으면서 들어가거든. 근데 뭐지 불고기 버거 사러 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내가 봤는데 진짜 못생긴 거야. 진짜 못생겼는데 그냥 신기해서 쳐다봤거든요. 너무 못생겨서 신기해서 봤는데 걔가 뭐 드실 거예요? 이러다가 불고기 버거 이러면서 이거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웃는데, 근데 이쁜 거야. 나도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래서 30대 중반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가 마냥 이쁘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게 되면 어린 여자를 선호하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결혼 시장이 딱 열리게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여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보다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린 여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결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입지는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더더군다나 여기에 뭐 기형아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폐경기까지 섞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서 상장폐지녀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상장폐지된 기업과 휴지 조각된 주식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거였죠. 문제는 그 결혼 시장에서 선점력을 잃어가는 것과 그런 인생의 행복의 총량인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들이죠. 당장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불행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미 결혼하고 인생이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결혼 선정력을 잃어가게 됐을 때 이게 왜 괴롭냐면, 대한민국 그 특유의 오지랖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이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긁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겪는 테크트리가 약간 일반적으로 가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젊을 땐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30 언저리쯤 되면 결혼 시장에 대한 뭔가 조바심이 잠깐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일전에 라디오 방송에 같이 나왔던 그 똥그리라는 애가 결국 딱 나이 30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도 30애가 뭔가 좀 조바심이 들었나봐.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냥 이게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면 놓아줘, 이렇게 보통 이게 초강수를 넣어가지고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야. 지금 와서 내가 옆에 그 똥그리 인상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사실
결혼 안 했으면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봐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게 오지랖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구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제 나이가 되잖아요. 37쯤 여자들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별 생각이 없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내가 은한테도 한번 물어봤단 말이야. 이 영상 찍기 전에. 그러니까 야, 요새 어떤데? 그러니까 야, 그냥 별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주식해본 사람은 맨 처음에 딱 그 마이너스 20%가 엄청나게 무서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진짜 무서운데 막상 마이너스 50% 60%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별 생각 없단 말이야. 그냥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35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애 전반에 걸쳐가지고 50%의 사람만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35 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나 둘 중 한 명은 평생 결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불안하느냐 아니면 더 불행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결혼의 유무와 행복의 총량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남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뭔가 결혼 시장에서 선점력을 잃어버리는 게 연애 시장에서 선점력을 잃어버린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착각하는 게 선점력을 잃어버린다는 것들은 힘이 감소하는 거지 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좀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상장폐진녀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치여갖고 연애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13살 연애였고요. 그리고 전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12살 연상이었단 말이야. 둘 다 인기 엄청 많았어. 근데 12살 연상 같은 경우는 내가 심심해서 한번 카톡이나 한번 보자 해서 본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도 뻐꾸기 오지게 난리는데, 이게 늙은 사람들이 뻐꾸기 날리니까 뻐꾸기 레벨이 조금 다른 게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흔히 이제 밥 한 잔, 밥 한 번 먹자 아니면 술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50대 이렇게 되니까 뻐꾸기 날려도 언제 한번 해운대 가실래요? 거기 가서 제 요트나 한번 같이 타요. 이렇게 얘기가 딱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스케일이 이제 요트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르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래요.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주변 여자들은 보면 약간 좀 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린애들이 이게 뭔가 잘 풀린 애들도 있어. 그리고 잘 풀린 애들이 이게 만나다 보면 보통 또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 다만 맞는 사람들끼리 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도 만나도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 주변 또래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뭐 이렇게 의사나 이제 변호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씩 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듣다 보니까 뭔가 괴리가 좀 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다 보면 심지어는 힘이 이렇게 줄어들긴 들었나라는 생각마저 든단 말이야. 그것도 잘 모르겠어. 주변에 항상 끊임없이 남자들이 계속 넘치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이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일반적으로는 줄어들겠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또 자기 관리 진짜 칼같이 하거든. 사회적으로 뭔가 커리어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 진짜 칼같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면서 항상 여왕벌로 군림을 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나도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 내가 여자라면 나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봐. 야, 막말로 여자가 남자 꼬시는 거 얼마나 쉬워. 그러면 진짜 남자 이렇게 해서 남자를 다 후리고 다니지. 누가 결혼하겠냐. 나도 그 생각 딱 들더라고. 내가 여자 입장이면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남자의 사고에서 여자를 생각한 거지만 근데 실제로 여자가 나이가 들면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지만 여자는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거든. 그러면서 선점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다 보면 여자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적응력이 강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가만히 있었다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잘 꼬셔 심지어는.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 이혼하고 나면 희한하게 여자들이 이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중독되는 곳이 어디냐면 나이트클럽에 중독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중독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혼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온 게 자존감의 하락이 온다고 해요. 근데 이 자존감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곳이 나이트클럽이거든. 그래서 여자들 나이트클럽 가면 남자들이 진짜 항상 귀신같이 파고든단 말이야. 예를 들어 홍진영을 진짜 요만큼 닮았어. 그러면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와 누나 홍진영 닮았네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남자들은 나이트클럽 가면 그건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 일하러 가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겁나 일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그런 자존감을 쭉쭉쭉 높여준단 말이야. 왜?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올린단 말이야. 그 옛날에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를 들으면 그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뭐 네가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이러면서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상장폐진 여들이 사는 모습을 내가 보고 느낀 게 진짜 걔네들 진짜 별일 없이 잘 산단 말이야.
진짜 별로 없이 잘 살거든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알파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변변치 않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경우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랑 여자가 있을 때 여자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본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능력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구급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말로 구급충이란 말 쓰잖아요. 여자가 구급 공무원만 붙어서 이게 월급 따박따박 몇백씩만 받아도 진짜 별일 없이 산다니까. 그게 엄청난 알파 걸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별일 없이 산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별일 없이 살다가 또 한 번 임팩트가 오는 구간이 있더라고. 그게 어느 구간이냐면 실제로 폐경기가 오잖아. 그럼 그때 한번 임팩트가 또 빡 온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은 뭔가 나의 여성성을 이게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임팩트가 딱 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때쯤 나이가 되면 남자들도 임팩트가 오게 돼 있거든. 일전에 제가 그 호치민 이런 데서 정무한 얘기 해줬잖아요. 남자도 점점 약해진단 말이야. 40대 50대 되면 건강하게 늙기가 쉽지가 않아. 남자 똑같이 약해지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지나가서 나면 웃는 건 누구냐면 여자가 웃어.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약간 그런 뭔가 희비의 쌍곡성 같은 게 있는데 마지막에는 여자가 이기는 게, 일단 여자는 혼자 살잖아요. 오래 살아. 근데 남자는 혼자 살잖아. 그럼 뒤져. 일찍 뒤진단 말이야. 통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폐지론이라는 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그것들은 뭔가 남자들의 분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뭔가 이런 여성성에 대한 적개심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20대 중반대 그랬던 것 같아.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사는 곳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이라는 도시는 뭐 서울처럼 큰 부자는 없는데 두루두루 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대기업도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대기업을 못 다니는 남자들은 뭔가 순간적으로 이게 도태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후손으로 밀리면서 뭔가 이렇다 할 여자한테도 이제 번번에 고백하면 까였거든, 나도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글이글 불타오르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28살 때 썼던 노래 중에 하나가 초식동물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가사가 슬픈 게, 세상이 만들어온 기준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지면서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시시한 남자가 돼버렸다. 이 초식동물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나도 이게 뭔가 여성성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성장 폐지론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그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남자가 보통 그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나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좀 미안한 게, 제 구독자들이 있으면 한 100명 중에서 한 95명은 사실 한 90명은 남자거든. 그래서 이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김치녀들 다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뭔가 이제 아름다움만을 빌미로 해가지고 평생에 흥정을 하다가 비싸게 딜을 못 해갖고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야 정말 뭔가 이제 안 좋은 인생, 정말 진짜 밑바닥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진짜 별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본사회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자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자도 그냥 돈만 이렇게 따박따박 벌잖아, 공무원처럼. 그러면 진짜 별일 없이 살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영상이 마음에 드실란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혹시라도 마음에 드셨으면 족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시간이 지나면 다들 후회를 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결국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은 뭐냐면 결혼 한 번 하고 애 한 번 낳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이게 제일 완벽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빰.